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공천 룰 논의기구 이제 띄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뭐가 가시적으로 좀 돼가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어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만찬 회동인지 하여튼 저녁 때 모여갖고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위원장을 그 이제 김무성 대표 쪽에서 지원했던 황진화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천 방식에 대한 의견 접근이죠. 물론 이제 또 일부에서 이론이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동안에 뭐 우선 추천제, 안심번호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 뭐 여기 했지만 결국은 결선 투표제라는 걸로 할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권력자로부터 뭐 보호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그건 충분히 그런 면이 있지만 아니 지금 현역 신인들은 사무실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현역만 몇 선 한 사람들끼리 붙이면은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현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안심한 것은 현역 의원으로 지금까지 됐던 사람들도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고 다 전략 공천으로 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물론 전략 공천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결선 투표 누가 되든지 여러 명 나와서 1등하면 무조건 공천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현역 의원이라고 함부로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친박하고 비박 쪽에서 원만한 그래도 그런 대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은 많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틀이 합의해서 그런 대로 굴러갈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새누리당에서 공천 룰을 정한 거죠.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와 역시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저께 또 안철수 대표께서 전 대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이별사를 통보를 하듯이 했으니 또 이제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어떻게든 계속 뭐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덜 지겨운 방향으로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안철수 이번엔 간철수 오명받을까.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그동안에 아주 우스개 농담 무식하게 비아냥거리는 걸로 저분은 간만 보고 철수하는 간철수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남 가서는 본인이 이제 누가 주변에서 강철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강철수까지는 모르지만 자부전 이번에는 정말 간철수 뭐 간만 보다 그만두는 그 오명을 벗을까? 벗지 않던지는 본인 맘대로겠지만은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돌고 돌아 후보 양보한 문재인 정조준.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새정치라는 간판을 갖고 나와서 곧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후보가 됐는데 그때 야당 문재인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하고 문재인 후보를 어쨌거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몇 년 되고 나서 돌고 돌아 또 오더니 지금은 문재인 의원하고 아주 거기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인생 유전과 맞먹는 정치 유전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생각했던 새정치라는 거의 실체 중 새누리당을 향한 여당을 향한 쪽은 모르지만은 야당을 향해서는 저것이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가 되는 친노를 정조준하는 것이 새정치 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기가 막히게 제목을 뽑았어요. 보시죠. 조선일보 3면입니다. 조롱, 모욕 인내했다며 울컥한 안. 측근들 이번에는 깃발들 것. 야 문재인당 안철수당으로 쪼개지나 더 이상 어떠한 제안도 이건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죠. 조롱, 모욕을 인내했다면서 더 이상 어떤 제안 요구도 하지 않을 거. 근데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제 막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죠. 다시 또 다음 문장 보시죠.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했지만 나는 단 한 차례도 분열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 때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인내하며 제 갈 길을 걸어왔다. 여기서 분열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게는 바로 그 후보를 양보했고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시절에는 독자 세력을 친당을 만들려다가
호랭이를 잡으라면서 새정치연합으로 들어갔고 네. 이렇게 나는 분열하지 않고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조롱과 모욕이 내다겠다. 아마 일부는 저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언론도 좀 조롱 모욕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그 본마음 속에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노일 겁니다. 아마. 네. 계속 내가 대표가 됐을 때도 누가 흔들었으며 예. 내가 단일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으며 그래서 여기서 울컥하다. 이 조선일보가 대단하신 분이 바로 이런 제목을 이렇게 딱 뽑을 줄 아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아주 울컥한 왕. 이게 벌써 왜 저러는지가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닿아요.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자기가 후보 이 세상 정치에서 가장 양보하기 힘든 게 대통령 후보직 양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긴간에도 안 네, 했지 안 됐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걸 양보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정조전을 하고 있으니 이제 혹시 간철수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친한 문소속 연대냐 반문 신당이냐 이건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네. 안철수 호랑이를 못 잡으면 나갈 수밖에. 뭐 애당초 호랑이가 거기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내로 끝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측근하고 조원그룹 10여 명을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 문 대표가 이걸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탈당해야 나아가서 손학규 전 고문과 회동까지 추진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간철수가 아닌 강철수로 나가기 위해서 안철수는 탈당하는 건 분명한데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물론 조금 나중에 가서 막판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단계로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안철수 의원은 나가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는 신당을 만드는 거죠. 그 네. 신당은 반 문재인 신당이죠. 네. 친노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친노로부터 더 변화가 된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 여기에 대한 문재인 신당을 만들거나 이렇게까지 신당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경우이수로서는 과거 친박연대나 이런 것처럼 친안연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정당보다는 좀 느슨한 연합 형태로서 그때는 이제 반문이면서 친안연대로 느슨하게 정당처럼 만들질 않고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신문이 예측하는 거는 나가면 깃발을 꽂고 신당을 창당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거 보시죠. 비주류 대권 주자 없는 신당파가 벌써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선 무슨 연대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반문재인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반문재인 세력들을 규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1 대상은 이 새정치연합에 있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신당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신당, 뭐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이런 신당파가 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느냐의 문제, 호응하느냐. 네. 비주류가 호응을 하고 예. 이제 신당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예. 대권 주자가 없으면 깃발이 참 엉성해요. 네. 종이 깃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잘 안 모여요. 예.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는 신당이기 때문에 이리 호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호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유수 연대를 만들든 신당을 만들 때 결정적 변수가 되고 이들을 또 호소해서 규합하느냐, 이들이 규합하느냐,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뭐예요? 자, 이렇게 돼서 예. 곡절을 겪은 다음에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떤 것을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할 것이냐. 네.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제3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호 3번. 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3당이어야 되는 거죠. 20명 국회에서는 단체가 되려면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 20명이 안 되면은 오죽하면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김종필 정당에다가 의원 구워주기까지 해서 20명을 맞춰놨어요. 그래야지 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상임위배당, 의사일정조정, 원내대표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낄 수 있는 자격 있는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당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3당이 된다 하더라도 예. 교섭단체가 구성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비주류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 동반 탈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총선이 된 이후에 예. 교섭단체가 될 만한
연합체가 되면은 20명이 네. 되면 예.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의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거기가 한 5, 60명, 7, 80명 되고 여기가 20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여기가 태풍이 눈이 된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의석은 말하자면 신당이 호남과 수도권밖에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호남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 그러면은 과거처럼 신민당하고 그전에 그 민한당처럼 과거에 예. 작은 숫자이지만 큰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종이구라니가 될 수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야권이 재구성되고 정계 개편이 되고 차기 대통령 후보라든가 경선 후보 레이스에서도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이 파급 효과는 새누리당까지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에도 미칠 것입니다. 그 예. 점을 새누리당의 정두현 의원은 어제 블로그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신란합니다만은 예. 저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분 의견이 있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친노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역을 톡톡히 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다음 문장 보시죠. 여당이 안 되더라도 막강한 제1야당의 패권을 쥐고 있겠다는 그야말로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그다음에 네. 다음 거 보시죠. 당내 패권 지키기 위해 본인과 당을 망치고 있는 친노위 수장 문재인. 그래서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어도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원장처럼 선거를 돕고 있다고 하는 분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블로그지만 하여튼 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건지 예. 아주 좋아서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이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걸 그냥 제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그 오늘 주제가 안철수 이번엔 간철수 오명 벗을까였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그 대권 주자로 나올 때 젊은 네. 지지층의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떠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단일화하고 이렇게 지금 양보를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단일화 안 하고 좀 세력이 작더라도 독자적인 세력을 해왔다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아까 왜 조롱과 모욕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롱과 모욕을 가령 친노 쪽에서 했을 때는 정치 공학적으로 조롱과 모욕을 했을 것이고 네. 바로 아까 말씀대로 언론이나 일부 다른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했으면 바로 우리 최 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그때부터 그 길을 갔지 네. 무슨 호랭이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뭐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들고 그러니까 간철수라는 질문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사정치 깃발 갖고 누구를 뭐 하고들이 털고 들더니 이제 보니까 이산이었어. 사정치라는 거의 본질적 개념 속에서 야당을 향할 때는 친노다. 그걸 생각하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10대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9월 20일 날 한 번 부패 대선하고 두 번째 10월 11일 날 낡은 진보 청산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다음 예. 기회에 언젠가 한번 자세히 한번 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보면 예. 기가 막힌 내용이 많아요. 김한길 대표하고 내가 대표할 때 왜 실패했고 누가 실패했는지까지 톱 집중 토론을 하자. 선거하고 정책연대 함부로 하지 마라. 북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연대하지 말라든지 예. 막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예. 부패한 사람은 제명을 해야 된다. 공천 주지 말다. 그 10대항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때 9월 20일도 그렇고 10월 11일 때는 무슨 형용 무순이니 새누리당 방식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새정치도 저런 식으로 하나.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10대 혁신안이 예. 야당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견해인 것 같아요. 예. 그 이분은 그걸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아마 세 번째, 네 번째면 간철수 소리도 못 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지금 네. 뭐 천정배 의원은 뭐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또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은 네.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느 뭐 중도 쪽에 더 가깝게 되면 또 당연하죠, 새누리당에서 당연하죠. 중도개혁적으로 그쪽으로 가죠. 하든가. 친노하고는 예.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예.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나라를 가져야 될지를 아하. 더 모른다. 그렇게까지 다르다 이거죠. 그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다른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시간이 예. 어떤가요? 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아, 그래요? 저희가 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네, 네,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